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20개 이상의 치아를 건강하게 간직하자라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 치과병원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치근단 절제 수술은 통상적인 신경치료로 치료되지 않는 치아를 수술로 살려서 수명을 연장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치근단 절제 수술을 하여 치아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중 어떤 선택이 더 좋은가 묻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환자의 구강 환경이나 질환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연 치아를 살려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근단 절제 수술은 아주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치과 수술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께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시술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수술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세현미경 치료가 도입되면서 성공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치근단 절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근단 절제 수술은 통상적인 신경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아 뿌리 끝의 염증으로 인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치아에 고려하는 마지막 수단의 수술 방법입니다. 치아 뿌리 끝을 자르고 염증을 다 긁어낸 다음에 자른 뿌리 끝에서부터 충전재를 거꾸로 막아 넣어 치료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치료 방법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의 적응증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만일에 치아를 싸고 있는 뼈가 뿌리 끝에만 녹아서 염증이 생겼거나 또는 물혹이 생겼다면 일반적인 신경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관이 막혀서 신경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적응증입니다. 또 뿌리끝 염증과 함께 치아 주위에 잇몸 질환으로 뼈가 녹은 경우에 적은 양이 녹았다면 잇몸 수술과 함께 치근단 절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잇몸 질환이 심해서 뼈가 많이 녹았다면 뿌리 끝의 염증과 만나서 이런 치료가 적응증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치아는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모든 곳에 치근단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물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니나 작은 어금니는 수술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치근단 절제 수술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뒤에 있는 대구치의 경우는 육안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미경을 써서 수술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뼈에 구멍을 내고 치아를 갈아서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치아와 뼈의 경계가 불명료하기 때문에 이것을 육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수술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현미경을 보고 한다면 이 경계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치아 뿌리 끝에 마지막 충전을 위한 와동을 정확하게 이상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충전물을 넣은 다음에 미세 누출이 있는가 없는가도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소구치, 현미경을 쓰면 아주 좋은 성공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는 앞니, 작은 어금니의 경우에도 현미경 수술을 한다면 성공률은 더 증진되어지게 됩니다. 저희 리빙헬 치과병원에서는 2012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에 보게 되면 육안적으로 어금니의 치근단 절제 수술을 시행했을 때 성공률을 83% 정도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수술 장비로 미세 현미경을 쓰고 있고 또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치아를 깎는 전기 삭제기를 썼는데 현재는 초음파 골 삭제기를 쓰기 때문에 끝이 얇아서
골의 작은 부위에도 정확한 부위에 구멍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근단 절제 수술 시 염증 부위나 물혹 부위를 제거하고 뿌리 끝을 자르게 되면 뼈의 결손 부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위가 아주 작을 때는 그대로 수술을 마무리해도 되지만 결손 부위의 크기가 크다면 그 부위에 뼈 이식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뼈 이식 수술을 한다 그러면 환자들은 매우 공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환자분의 몸으로 입안에서 뼈를 띠거나 무릎에서 뼈를 띠거나 골반에서 뼈를 띠는 수술을 해서 이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는 뼈를 띠는 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뼈 이식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사람 몸에서 나온 동전골, 소나 돼지 몸에서 나온 이종골, 공장에서 화학방정식을 이용해서 만든 합성골에 함께 뼈 형성 유도단백질을 섞어서 쓰게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자가골 이식과 동일한 효과를 얻거나 부위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빠른 치유 효과를 얻는 임상적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리빙헬 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에 뼈 형성 유도단백질을 사용한 경우 통상적인 자가골 이식을 한 경우보다 2달 내지 석 달 치유가 촉진되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뼈 형성 유도단백질은 2002년에 미국에서 첫 번째 상품이 개발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한국에서 개발되어서 환자 그리고 의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근단 절제 수술 후 뼈 이식을 하거나 뼈 이식을 안 하거나 상처가 치유되면 그곳에 저희는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한 이후 꼭 필요한 8주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살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치아의 동요도는 감소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면 치아는 밑에 부위가 붓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정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 간격으로 교합을 체크하면서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의 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아래 치아, 수술한 치아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치근단 절제 수술의 대상은 이미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이 씌워져 있어서 그 크라운을 벗겨내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크라운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후자의 경우에는 꼭 8주간의 교합 체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된 상황이 되게 되면 다시 크라운을 씌우거나 기존의 크라운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임상적 관리를 시행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한 달 간격, 그 다음엔 2달 간격, 석 달 간격, 넉 달 간격, 5달 간격, 6달 간격, 이런 형태로 관찰 기간을 늘려가면서 3년에서 5년 정도 환자의 치아를 관찰합니다. 물론 임상적인 관찰도 중요하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방사선 검사를 하여 치근단 병소 부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꼭 관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치료가 끝나면, 수술이 끝나면 치료가 끝난 것으로 가정하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한 치아를 아깝게도 후에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악화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기적인 관리를 한다면 뿌리 끝에 생기는 변화를 보고 교합 조정이나 간단한 다른 치료로 그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모든 치과는 동일합니다. 주기적인 관리,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치아를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또는 뼈 이식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새로 심거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환자가 잘 씹어서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의사 혼자의 힘으로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런 치료를 한 후에 환자의 협조도가 좋아 이상적인 치료 결과가 얻어진다면 4개월, 6개월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은 예지성을 갖는 치아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신경치료가 되어서 수술이 되어서 죽은 치아가 됐을지라도 그 치아는 입안에서 자연 치아로 기능을 담당하게 되죠. 아마도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치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이 방법이 실패되어진다면 그 다음 방법은 저희들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치아에 재발이나 작은 악화가 있다면 또 적절한 치료로 이 치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담당 치과 의사와 잘 상담하셔서 치료의 방법을 조심, 정확히, 이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빙헬 치과병원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